오늘은 아파트의 사계, 아파트 진화 과정을 계절처럼 시간순으로 되짚어 보면서 역사 속 세대별 특징과 그 속에 숨은 의미까지 해석하고 총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세대 아파트입니다. 1세대 아파트는 1960년에서 80년 사이 지어진 아파트인데요. 대한주택공사와 서울주택공사 등 정부, 그러니까 이제 공공기관 주도로 중산층과 서민들을 위해서 맨션, 주공, 시형이라는 이름으로 분양을 했습니다. 당시엔 넓긴 넓은 정원에 금붕어도 키우는 연못 달린 고급 주택이나 2층 주택을 선호했지, 아무것도 없는 땅을 개발해서 조경도 없고 엘리베이터도 없이 힘들게 4, 5층을 오르락 하는 게 인기가 없었죠. 사진에 보이시는 이제 23,000평 한강 백사장 모래벌판에 세워진 동부 이촌동 한강 맨션 역시 초창기엔 59%나 미분양이 났다가 70년 7월 입주할 때는 분양가 395만 원이 32평형이 프리미엄이 70만 원까지 붙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대한민국 최초의 프리미엄이라고 하네요. 아무튼 이 시기 아파트 네임은 대부분 지역 이름을 썼습니다. 현재 연식은 40년 이상 되었죠. 1세대 아파트 특징은 엘리베이터 없는 5층에 지하 주차장은 없었고 중앙난방에 또 복도식, 남향만 커뮤니티 개념이 없었던 게 특징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정부 공공기관 주도로 분양을 하다 보니까 모래백사장이나 한강을 매립해서 만드는 등 사용자보다는 이 공급자 중심으로 아파트가 보급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로 돌아와서 1세대 아파트 대부분이 재건축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데요. 이건 2000년에서 2020년 사이 지어진 3세대 아파트의 원료, 재료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도시 개발을 한다든지 2030 도시계획처럼 체계적으로 개발을 하던 때도 아니라서 입지적 불편함은 있었죠. 앞서서 이제 설명드린 대로 그러다 보니까 입지가 안 좋은 곳에 분양한 지방의 1세대 아파트는 사업성이 없어서 아직도 재건축을 추진을 못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 이 1세대 아파트는 평당가가 1,000만 원 이하의 시장이었고요. 동부 이촌동 한강맨션을 기점으로 아파트 P, 프리미엄이 시작되는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대중적인 시장은 아니었죠. 이제 1980년에서 2000년 사이 지어진 이 2세대 아파트는요, 대한민국의 이 주거 문화를 성냥갑으로 고정시키는 대중화 시대입니다. 공공주도로 했던 이 1세대 아파트가 프리미엄, 즉 P가 붙으니까 이제는 민영건설사 역시 너도 나도 달려들었죠. 2세대 이 아파트는 지역 이름 대신에 우방, 부영, 현대, 한양처럼 건설사가 이제 자기 회사 이름을 넣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보면 연식이 이제 20년에서 40년 사이가 되죠. 2세대 아파트는 본격적으로 대중화를 알리는 시기다 보니까 기존의 이 공급자 중심보다는 사용자 중심으로 맞게 인기 지역, 이 좁은 땅을 최대한 활용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5층에서 20층까지 높게 더 높게 올라가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때마침 정부에서도 이제 대도시 주택난을 해결을 하려고 10층 이상 짓도록 이제 유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 이 층수가 높아지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도 있어야 되겠죠. 이제는 지하 주차장도 생겨났는데요. 이 건폐율이 낮다 보니까 주차난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성냥갑이라는 이 명칭답게 아직은 대부분 특색 없이 남동향 위주로 많이 지었고, 단순하지만 어린이집, 놀이터, 경로당 같은 단순한 커뮤니티가 또 생기기도 했습니다. 사용자들이 좋아할 만한 지역, 인기 지역에 짓다 보니까 고급 주택만, 부자 동네만 찾던 돈 있는 사람들도 인기 지역에 이 대형 평형이 있는 아파트로 옮기면서 이제는 부촌, 부자 아파트를 찾는 시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인기 지역에 이제 분양을 해야 사람들이 선호하니까 당연히 이 도시의 중심에 많이 건설이 되었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일 수도 있는데 도시 계획이라든지 교통, 학군과 상권 같은 이 입지의 차별화가 좁은 땅에 사람들이 많이 사는 2세대 아파트를 중심으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지만 이 선호 입지는 쉽게 바뀌는 게 아니죠.
2세대 아파트에서 이 자리 잡은 이 그 멋진 입지가 다가올 우리 하이엔드 시대 4세대 아파트의 기초가 되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2세대 아파트는 인기 지역에 평당 2천 이하 아파트고 인기 지역이니까 P가 붙고 P가 붙으니까 대중화가 되었다더라. 제 또래 분들은 뭐 다 기억하실 텐데 88 서울올림픽 성화 점화하다가 비둘기 타 죽은 거 다들 기억하시죠? 어린 마음에 진짜 충격과 공포였는데요. 올림픽 성화처럼 부동산 시장도 정점으로 불타오르다가 IMF를 겪으면서 불이 꺼진 시절까지 있었다. 2세대 아파트는 이 세기말 감성이 그대로 녹아든 시대가 아니었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세대 아파트가 전쟁의 서막이었다라고 하면 이 3세대 아파트는 21세기 시작과 함께 본격적인 전쟁, 헬파티의 시대였습니다. 2세대 아파트가 이제 입지를 기반으로 자리를 잡았다라고 하면 3세대 아파트는 브랜드 아파트, 자본력으로 무장한 대형 건설사 고급화 시대였죠. 초반에는 이제 레미안, 캐슬, 자이 같이 브랜드 네임이 대세였다가 2010년도부터는 근처에 학교가 있다 그러면 에듀, 뭐 근처에 지하철이 있다 그러면 메트로, 산이 있다 포레, 강이 있다 리버, 바다가 있다 오션뷰, 공원이 있다 피크, 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애쉬 퍼스트, 이렇게 팬네임이 대세였습니다. 초고층 주복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한 시기이기도 하고요. 성냥갑이라고 부르던 남향 판상형 구조에서 타워형, 포베이, 남동, 뭐 남서향 등 다변화되던 그런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전쟁 같은 시기다 보니까 경쟁은 그럼 더 치열해지겠죠. 그래서 뭐 조경이라든지 문주, 아파트 외관을 점점 더 까리하고 화려하게 꾸몄습니다. 입지를 기반한 2세대 구축 아파트와 차별을 두기 위해서 지상을 전부 다 공원화하고 헬스, 사우나, 뭐 수영시설 같은 커뮤니티도 대폭 늘리면서 3세대 후반에는 이 사물 인터넷과 AI를 주거와 결합하는 아파트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죠.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이제 삶의 질도 높아지던 시기다 보니까 신축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다만 2세대 아파트보다 입지에서 이게 밀리다 보니까 3세대 아파트는 어쩔 수 없이 구도심 재개발이나 1세대 아파트 재건축, 신도시 생성이나 택지 개발을 통해서 단점을 극복해 나간 게 특징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의 중심지보다는 외곽으로 점점 뻗어나간 형국이 돼버렸죠. 3세대 중에서도 2015년까지는 신축 아파트 전쟁의 시대이기 때문에 뭐 중심지, 외곽 할 것 없이 전부 다 싹 다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민들은 쥐꼬리 같은 월급이지만 이미 삶의 질은 올라갔기 때문에 에이씨, 구축은 도저히 못 살겠다. 나도 신축 아파트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다짐했죠. 다짐했지만 미친 듯이 오르는 이 신축 아파트 가격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되다 보니까 대다수의 일반 서민들은 3세대 후반기인 2015년 이후부터는 그래 비싼 새 아파트 못 산다고 하면 새 아파트가 돼 조금 더 싼 재건축 재개발이라도 사자고 해서 이제 정비 사업에 뛰어들기까지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이제 부동산 고수들만 알던 이 정비 사업이 이제는 뭐 동네 할아버지 초딩도 다 알아요. 부동산 초보들도 이 정보의 바닷속에 있다 보니까 고수들 뺨치게 잘합니다, 이제는. 대단해요. 하여튼.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신축 아니면 신축이 될 25년 이상 구축만 사람들이 사기 시작했고, 이 결과적으로 신축도 구축도 아닌 어중간한 10년에서 20년 차 사이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외면을 받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전쟁의 시기답게 평당 2천에서 5천, 뭐 지역에 따라서는 1호까지 달렸죠. 전쟁이 뭡니까? 이기면 승자, 지면 패자죠. 전쟁에서 이긴 승자는 근로소득으로 평생 벌어도 못 만질 엄청난 부를 잃었고요. 사람의 욕심보다 안타깝게 정부를 믿은 사람들은 벼락거지가 돼버렸습니다. 저도 직장 정말 열심히 다니고 애 키우고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내 인생 자체가 노력하지 않은 사람으로 치부되는 듯 2세대 아파트 시절 패자였습니다. 엄청난 상실감을 느껴서 저도 이제 이 바닥에 들어온 건데요. 다행인 건 죽도록 노력을 해서 저도 이제 3세대 아파트 전쟁에서 승리하긴 했지만 이게 과연 우리 애들이 커서 맞이할 올바른 사회가 맞나 뭔가 이 의구심과 부정적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도 뭐 어쩌겠습니까? 통째로 바뀌지 않는 한 도태되지 않으려면 살아남아야죠. 아무튼 3세대 아파트는 치열했던 만큼 화려했고 화려했던 만큼 처절하기도 했던 시기지 않았나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4세대 아파트입니다. 인류 역사상 통틀어서 가장 파괴적으로 지난 시기이자 기술의 르네상스 시대죠. The Only One, 승자를 위한 초양극화 하이엔드 시대입니다. 승자를 위해 아크로, 서밋, DH라는 이름을 달고 1% 승리자를 위한 아파트 세상이 드디어 도래했습니다. 주거의 편의성을 넘어서서 문화의 편의성까지 옳게 하는 게 특징인데요. ICT, AI, 빅데이터를 본격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헬스케어까지 하고 광폭 주차장에 광활한 층고, 칼부림 나던 층간소음을 줄여주는 차암제 기준 강화까지 수입 가구와 이 가전, 호텔 라운지 같은 이 식당에서 조식, 중식 서비스는 물론이고 싱크대에서 음식물을 바로 버리는 이 싱크뱅에 고급 원목 마루에 유럽산 최고급 이 가구와 가전까지 진짜 승자의 축배를 듭니다. 진짜 멋지네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서 뭐 리클라이너 시트에 누워서 영화도 볼 수 있습니다. 뮤지컬 공연은 물론이고 뭐 체험 농장인 스마트팜에 스카이 라운지, 인피니티 풀까지 진짜 이 까리함이 넘치다 못해 진짜 흘러 넘치네요. 더 4세대 아파트는 이 2세대 아파트의 검증된 입지 기반 위에다가 3세대 아파트에서 더욱더 진화된 이 희소성의 가치를 더하다 보니까 이 중심지에서 외곽으로 점차 뻗어나갔던 이 3세대 아파트와는 달리 다시 도시의 중심지, 즉 왕의 기한을 알리기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제까지 이제 가본 적 없는 최첨단 하이엔드 시대이기 때문에 이 평당가의 역사를 다시 쓰지 않을까고요. 해리포터의 우리 볼드모트처럼 누구나 가지고 싶지만 일반 서민들은 인생 한방 로또가 돼도 함부로 사겠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4세대 아파트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 기술의 발전만큼이나 막을 수 없는 이 초양극화 시대에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이 하이엔드와 하이엔드가 될 차가 기준이 되고 승자들끼리의 토너먼트 오징어 게임이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자, 지난 시간 제가 알폰스 무아의 예쁜 이 그림처럼 인생도 투자도 부동산도 사계 다른 계절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아파트의 사계, 아파트의 세대별 진화 과정을 과거부터 미래까지 살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세상은 진화하고 있습니다. 진화된 만큼이나 부동산 투자 역시 정말 복잡하고 다양하고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시장의 열기가 식을 때 나도 진화를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남들이 찍어대는 지역에 흔들리지 않은 강인한 기본기, 내 인사이트를 점점 넓혀주는 강의나 인맥을 넓히기 위한 모임 참석, 경쟁력과 희소 가치를 높여주는 경매나 지분 투자, 정비 사업 공부 등으로 본인을 업그레이드 한번 해보세요. 사진에 보이는 이 포켓몬 이상해 씨 업그레이드 하니까 뭔가 연락 세 보이지 않나요?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 흔들리지 않고 단단한 투자자로 성장하시기를 깊이 깊이 응원하면서 끝으로 저 역시 현재 이 4세대 아크로 아파트 조합원으로 있는데요. 뭐 조합장님이 유튜브와 저희 카페에다가 홍보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 기회가 된다면 아크로에서 조합에 제출한 제안서와 제공품 목록, 또 하이엔드 구조와 구성, 또 하이엔드 아파트가 조합원들에게 제공하는 장점과 혜택들은 어떤 게 있는지 조합원이 아닌 정말 객관적 시선으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편안한 휴일 보내시고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